소음 환경에서는 재민이라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아르시나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드비알레 제미니 무선 이어폰입니다. 드비알레 하면 보통 팬텀 스피커로 유명하죠. 그 드비알레에서 이번에 무선 이어폰을 처음 출시했습니다. 드비알레가 원래 오디오 쪽에서 기술력으로 한가닥 하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써보니까 과연 드비알레 이름값이 아깝지 않은 엄청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부 설계부터 보면요. 메인 칩셋은 퀄컴 QCC5126을 씁니다. 5126이 퀄컴에서 나오는 무선 이어폰용 칩셋 중에선 상위 라인업인 5100 시리즈인데요. 퀄컴 5100 칩셋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는 제품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젠하이저 모멘텀2도 칩셋은 QCC5121이라서 꽤 좋은 건데도 성능은 형편없었죠. 그런데 제미니는 테스트해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제미니에서 제일 놀라운 차음 성능부터 보죠. 노이즈 캔슬링은 로우 하이의 비행기 모드까지 총 3단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주변 소리 듣기는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무선 이어폰 중에서 차음성이 제일 좋더라고요. 특히 비행기 모드를 켰을 때 저음에서 차음성이 마이너스 35dB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에어팟이나 버즈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중고음 차음성이 상당히 좋네요. 덕분에 노캔을 켜면 전 대역에 걸쳐서 마이너스 35dB 수준으로 상당히 좋은 광대역 차음 성능을 보여줍니다. 원래 노캔 성능이 좋기로 유명한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봐도 저음하고 중고음에서 차음성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피크 성능은 마이너스 40dB 수준으로 비슷한데요. 그 위아래로 광대역 차음 특성이 제미니가 확실하게 앞섭니다. 버즈 프로하고는 뭐 비교해 볼 것도 없이 제미니가 더 좋죠. 이 정도면 에어팟 프로보다도 정가가 거의 10만원이나 더 비싼 값을 충분히 하네요. 다만 노이즈 캔슬링 단계가 하이나 비행기 모드일 때는 화이트 노이즈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쓸 때는 낮은 단계로 쓰는 게 음질적으로 더 유리하네요. 주변 소리 듣기 특성은 하이하고 로우 사이에 소리 변화는 적은 편이네요. 그냥 하이 고정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하면 주변 소리 듣기 특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요. 물리적으로 중고음 차음이 더 잘 되는 대신에 주변 소리 듣기 성능은 좀 양보해야겠죠.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에어팟 프로가 말도 안 되게 좋을 뿐이고요. 제미니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제미니는 주변 소리 듣기 특성이 저음부터 중음까지는 평탄하게 뻗어주죠. 그래서 주변 소리 듣기 소리 자체는 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버즈 프로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소리가 어색한 느낌은 전혀 없는데 그냥 고음이 빠져서 좀 어둡게 들릴 뿐이네요. 지금부터 실제 차음성 특성을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하면서 들려드릴게요.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제미니의 사운드 특성은 하만 타겟 기준으로 꽤 플랫하게 튜닝된 편입니다. 초저음부터 중고음까지는 하만 타겟에 대해서 거의 플랫하죠. 그렇게 플랫하게 뻗다가 고음에서 피크를 치는데요. 이 고음 피크 특성이 소리를 꽤 날카롭게 만듭니다. 하만 타겟으로 튜닝된 대표적인 제품으로 버즈 프로가 있죠. 버즈 프로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고음이 덜 다듬어져서 거친 소리가 납니다. 소리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버즈 프로가 확실히 더 괜찮게 들리네요. 제미니도 소리가 나쁘진 않은데 오래 들으면 귀가 좀 피곤해지는 스타일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일단 소음 제어 기능을 다 끈 상태에선 주파수 응답이 약간 달라지네요. 소음 제어 기능을 끈 상태가 주파수 응답은 오히려 더 플랫해지는데요. 초저음이나 중음에서 변하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튜닝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귀로 느끼기에는 큰 차이는 아니네요. 외율 특성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소음 제어 기능을 켜면 외율이 좀 올라가긴 해도 여전히 0.1% 수준이라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일 샘플 기준이기는 해도 좌우 편차도 상당히 적죠. 이렇게 기본 음질 특성이 좋은 이유는 적응형 EQ로 실시간 보정이 적용되는 덕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재민이가 주파수 응답만 봐서는 플랫한 소리일 것 같죠. 실제로 들어보면 오히려 저음이 꽤 무겁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20Hz 이하 초저음이 감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쭉 올라가죠. 게다가 확산 음장 기준으로 보면 초고음의 세기가 좀 모자란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소리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저음 쪽으로 꽤 치우치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소음 때문에 저음이 상쇄되는 아웃도어에서 쓰기에는 괜찮은 특성입니다. 재민이의 실제 사운드 특성은 비슷하게 하만 타겟 기준으로 튜닝된 버즈 프로하고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조용한 실내에서 쓰기엔 저음이 좀 과하게 무거운 느낌도 있는데요. 이때 써먹을 만한 게 재민이가 지원하는 이퀄라이저 기능입니다. 전용 앱에서 6밴드 이퀄라이저를 지원하는데요. 기본 프리셋 말고도 유저가 입맛대로 6밴드 이퀄라이저를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리셋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플랫보다 좋게 들리는 설정이 하나도 없네요. 어두운 소리를 보완한다고 트래블 설정을 적용하면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져서 듣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실내에서 듣기 좋게 확산 음장 기준으로 EQ를 맞춰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음하고 고음을 줄여서 부드러운 느낌이 되면서도 중고음 보컬이 선명하게 들리도록 조절했습니다. 지금부터 플랫 상태하고 EQ 적용 상태를 각각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이제 연결성 관련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딜레이는 코덱에 따라서 350에서 400mm 정도로 꽤 느립니다. 이 정도면 게임용으로 쓰기는 힘들겠네요. 그래도 무선 신호 강도는 상당히 세더라고요. 거의 에어팟 수준으로 신호가 세게 잡힙니다. 이 정도면 출퇴근길에서 쓸 때도 끊김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통화 품질은 요새 기준으로는 그럭저럭 평범한 수준입니다. 조용한 데서는 음질이 상당히 괜찮게 들리고요. 소음이 많은 데서는 목소리가 소음에 좀 묻히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부터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비알레 재민이는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조용한 실내에서는 음질이 상당히 깨끗하게 들리죠. 에어팟 프로는 조용한 곳에선 음질이 좀 떨어지게 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소음 환경에서는 재민이는 목소리가 소음에 좀 묻히는 느낌이 드네요. 음질 자체는 괜찮지만 소음 대비 목소리 크기가 작게 느껴집니다. 에어팟 프로는 소음 환경에서 목소리 전달력 하나만큼은 확실하죠.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어폰 유닛은 요즘 기준으로는 약간 큰 편입니다. 그래도 부피를 높이 방향으로 늘려놔서 크기 대비 착용감은 나쁘지 않은데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귀 밖으로 꽤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쓰고 돌아다녀 보면 귀에서 빠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불안한 느낌은 이어팁을 아즈락 크리스탈 같이 고정력이 높은 이어팁으로 바꾸면 좀 나은데요. 이어팁을 끼우는 노즐은 버즈 프로처럼 타원형입니다. 그런데 버즈 프로용 이어팁을 끼우면 이어팁이 너무 높아서 귀에 착용했을 때 무게중심이 더 불안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어팁을 다른 걸 쓰고 싶으면 높이가 낮은 일반적인 원형 이어팁이 더 낫습니다. 한편으로는 케이스도 요즘 기준으로는 좀 큰 편이죠. 뚜껑은 다른 제품들에선 보기 드문 슬라이드 방식인데 꽤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페어링은 유닛을 케이스에서 꺼내야 시작해서 약간은 느리게 느껴지네요. 배터리 사용시간은 총 사용시간이 24시간인데요. 케이스 크기에 비해서는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유닛 단독 사용시간 스펙이 6시간이라서 ANC 무선 이어폰 치고는 꽤 오래가는 편이네요.
공식 스펙에는 안 나와 있지만 ANC를 끄면 8시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비알레 제미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보면 확실히 역대급 제품이네요. 그리고 iOS냐 안드로이드냐 따질 필요 없는 호환성도 은근히 큰 장점입니다. 다만 사운드는 원래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로서의 명성에는 좀 못 미치는 느낌이 드네요. 똑같은 하만탁의 지향이라도 버즈 프로가 하이파이 사운드에 더 가까운 완성도 높은 소리고요. 제미니는 초저음하고 고음에서 펀치력은 있지만 중고음이 비어서 소리가 좀 어둡고 피곤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번에 젠하이저 MTW2 리뷰 때처럼 우리 드비알레가 그럴 리 없다면서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요. 오디오 전문 브랜드라고 해서 소리가 무조건 좋다고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고급 인재들이 튜닝하는 애플, 삼성의 사운드가 결코 얕별 수준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무선 이어폰이라는 게 음향기기보다는 전자기기에 더 가까운 제품이라서요. 원래 전자기기를 잘 만드는 대기업이 무선 이어폰도 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제미니가 다른 건 둘째치고 차음성 하나만큼은 대기업을 이겼으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품이지 않나 싶네요. 제미니가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해도 차음성 면에서 당장 대체 가능한 제품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제미니가 정말로 차음성 본체가 맞을지 어떨지는 소니 WF-1000X M4를 테스트해보기 전에는 확답을 내리긴 어렵겠네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소니 XM4도 제품이 수급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리뷰하겠습니다. 이상 아레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